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그 나라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증빙이 가능한 임대료나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다 보니까 그런 선진국들은 평균 지금까지 거의 1억 5천 이상씩 사실은 국가에서 그거는 재정을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건 당연한데 국가에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부분들은 10분의 1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과 국가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같아야지 사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좀 돼 있겠는데 공개를 안 해요. 저희도 그 코로나 대책, 비상대책 협의회를 저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도 오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은 역학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역학조사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쭉 축적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감염의 확률이 가장 높았구나. 이게 확률 이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100% 아니다 기다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그렇게 밀집하지 않은 정도 같으면은 확진자가 돌아다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2차 감염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렇게 축적을 해놓지 못한 것 같아.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역학조사를 포기합니다. 이게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역학조사를 포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걸리면은 뭐 치료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거예요. 2년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 저희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규정지어 진다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군데는 작년에 이미 폐업을 했고 올해 지금 2월 달에 지금 폐업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언론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언론에서 말해주는 거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사실 모든 실내 치우기 힘들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가라는 특성 자체가 땀을 많이 흘리는 뭐 고강도 트레이닝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고 사실은 마스크를 벗을 일이 전혀 없는, 그쵸? 말도 거의 안 하고 음악을 틀어서 시끄럽거나 이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마스크 쓰고 들어와서 사실 뭐 물 한 모금 마실 일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가 같은 경우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야. 차이가 없지. 그런데 그냥 그대로 들어오셔서 요가 수련하시고 마치시고 그대로 마스크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시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똑같이 묶어서 실내 체육은 고위험군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니까 이 고위험군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까 잠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해놓고 나오시질 않아요. 아예. 그러면은 계속 저희는 연장해드려야 되고 또 연장해드려야 되고 아예 그분들이 오래 연장하시다가 환불해 버리시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고위험군이라는 말을 자꾸 인식시키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신규가 등록되지 않고 그럼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회원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시간이 7시 40분부터 9시까지예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퇴실을 나가는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시간이나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무슨 헬스장을 다니냐, 운동하러 다니냐, 이렇게 해서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는 이해는 하죠. 뭐, 불안하니까 이해는 한 회원님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타격을 보잖아요. 저희는 금전적으로 뭐 월세도 있고, 실내 그 환기를 이런 실내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뭐 영화관 뭐 이런 데도 일단 실내 환기를 정화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하나 인프라로 다 갖춘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도로를 까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SOC죠. 그렇게 해서 해놓고 시간 제한은 가급적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데에는 이 거리두기도 한 2배 정도 좀 늘리고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도 실내 공기가 제대로 저게 되면은 좀 거리두기도 좀 완화시키고,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데는 대화가 필요 없는 그런 거는 그냥 종전같이 놔두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데는 좀 뭐 한 70% 정도 기존에 그런 정도로 해서 보밀집만 되지 않게끔 유지를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제한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국가의 어떤 하나의 SOC 인프라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좀 두고, 그리고 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나 감염병 전문가 중에서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명확하게 대실 분이 있으면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아주 과학적인 논쟁을 좀 벌이는 걸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